16조 국어학의 연구.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국어학의 연구 분야인데 의문론과 문법론 16페이지입니다. 제가 해설기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문론과 문법론에서 아까 의문론을 설명드렸죠. 뭐 자음이고 모음, 뭐 액센트, 음장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부터 볼게요. 16조 밑에 단락. 오늘은 2장 끝나면 끝내는 걸 할 테니까 2장까지만 할게요. 자, 그 밑에 단락 보면 그래서 넓은 의미의 문법론은 좁은 의미에 이제 다 포함하겠죠. 의문론까지. 좁은 의미의 문법론은 형태론, 통사론을 포함한다. 알았죠? 형태론은 뭐냐?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형태로 가로를 묶어보세요. 자, 의미를 가진 작은 단위인 형태소나 단어의 내적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 밑줄. 그 다음에 통사론 가로를 묶어보세요. 문장의 구조와 이것을 지배하는 규칙 등 2개 이상의 단어와 관련되는 현상을 기술하는 분야.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여기서 통사론과 통시론의 통자 같은 통자인가요? 예, 맞아요. 이 통사론 할 때 이게 다 그 통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언어에서 통시론 할 때는 통한다는 뜻이면 통할 통자. 통사론하고 통시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통시언어. 그러니까 통시언어하고는 아니 그 좀 달라요. 통시는 통할 통자에다가 시간 시자고 이 통한다는 의미. 통사론 할 때 이 통은 이제 총 이런 걸 우리가 총할 때 그런 의미를 가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어쨌든 비슷한 의미는 근데 한자는 달라요. 통할 통자니까 통시론. 어쨌든 그러니까 통사론이라는 걸 설명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1학년이라서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통사론이 뭔지 잘 모르겠죠. 자,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릴게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걸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라는 말하고 능이 나눠지죠. 또 학교라는 말하고 애가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다는 가라는 말하고 니은 또 나눠지겠죠. 가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이건 현지형이니까 이 어떤 언어 문장들을 이렇게 주격, 뭐 조사, 뭐 초속격 조사, 뭐 현지형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통사본다. 그런 거. 구조. 그렇죠. 언어의 구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3학년 때 올라가면 우리말의 구조가 나오는데 그때 자세히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학년마다 제가 가르칠 때 너무 수준을 높게 1학년 때 하면 좀 쓰러져.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딱 맞춰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정도다. 이게 통사론이다. 이렇게 이거는 쉽지 않아. 이것도 어려우면 내가 할 말 없어요. 이런 걸 다루는 걸. 간다에서 가, 니은은 따로따로. 그렇지. 이건 현지형이니까 당연히 이건 어간이고 달라요. 이건 현재형 선어말 어미라고 해요. 현재 시제 선어말.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데 그때는 현재형. 현재형 선어말 어미. 그런 걸 통사론이라고 해요. 형태론이라는 것은 형태소나 단어의 구조. 그러니까 아까 형태소 있잖아요. 눈물이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가로는 의미를 가진 작은 단어의 형태소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가로는 문장의 구조 뭐 어쩌고저쩌고 1번, 2번 써놔. 거기다 1번, 2번 써볼까요? 형태론은 1번 동그라미, 통사론은 2번 동그라미. 이해 가시죠? 그렇게 문제 나올 수 있다. 이게 들어가는 게 뭐냐? 1, 2번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음성학은 말고 음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음성이 우리 뭐 마찰음이 뭐고 파열음이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의미론 17조. 이거는 어원을 연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론이 뭐 어쩌고 써놨는데 여기 봐요. 17쪽 보세요. 거기 두 번째 단락. 의미론은 단어, 구, 문장 등 여러 단위의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써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참 말이 어려운데 의미론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원을 연구하는 학문. 의미론이라는 어원을 이 말의 의미가 어디서 왔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도깨비. 이 도깨비가 어원이 뭔지 아시는요? 도깨비. 그러니까 여기 도깨비는 알아. 근데 도깨비가 어떤 어원에서 나왔을까 모르죠. 저는 이 의미론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공부할 때. 의미론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국어, 영어, 학을 전공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문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문학을 했는데 이 도깨비는요, 돛이라는 말하고 알려줄게요. 답이라는 말이 합성합니다. 원래 도답이에요, 도답이. 도깨비가. 그러니까 돛은 뭐냐?
이게 불이에요, 불. 파이어, 불. 그래서 도깨비 불 들어보셨죠? 도깨비 불. 이제 도깨비가 불하고 압이라는 거는 이제 아버지 압이 말고 함진 압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나타낼 때 써요. 압이 꼭 아버지만 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불사람이 불사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도깨비가 있는 곳에 막 불이 다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겠어요? 아, 이런 뜻에서 왔구나. 옛날에 그 경희대학교 서정범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국악의 전문가였어요. 의미론의 전문가. 이 말의 어원이 뭐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제 날 돼야 돼. 근데 그 의미론은 연구 분야는 어떤 걸로 연구? 어원론을 연구하는 거예요. 의미론은 어원론을 연구해요. 에티몰로지라고 해서 이 많은 그 현대어가 이게 의미론 이 넘어가 하나만 더 이야기.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중생이죠, 중생. 이 의미론 예를 들어볼게요. 중생 있죠. 이게 짐승이 됐어. 아, 네. 이게 다시 짐승이 됐어. 이게 다시 짐승이 됐어. 이게 다 의미론이에요. 이 어원은 중생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중생하면 그 절에 가면 중생들을 뭐 이런 말 성우 목소리 해가지고 구제하기 위하여 뭐 되게 목소리 좋은 남자가 주로 막 낭송하는 거 있지 않나요? 절에 가면 그 중생이 원래 이게 짐승이었다니까. 근데 요즘은 중생은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엄마니 아직 불교 믿으신 분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중생이 옛날 그 의미로 보면 짐승이었어, 짐승.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미론 공부하려면 중세 국어는 필수인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언어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이랬다는 걸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 알면 깊이 들어가면.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개통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개통론. 18쪽에. 그래서 개통론은 이제 우리 우랄 알타이어 맨날 들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개통론 할 때. 그래서 우리 말의 언어가 어떤 친족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기원을 따지고. 이런 걸 개통론이니까 그것만 알면 돼. 그리고 비교 언어학이란 건 뭔 소리냐면 18쪽의 두 번째 단락에 쭉 내려가다 보면 밑에서 올라갈게요. 네. 밑에서 내려가면 네 올라가면 비교 언어학, comparative linguistics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비교 언어학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자 봐요. 비교 언어학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봐요. 비교 언어학이라는 거. 자 우리가 자 엄마, 마더. 중국에서는 엄마를 마마, 마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봐봐요. 이게 이 미음이라고 하는 양 입술 순서는 양순음이거든요. 양순음, 미음 양순음. 그러면 엄마 입을 붙였다 띄죠. 엄마 붙였다 띄는 거 아니에요? 양순음이라고 양순음. 양 입술 순.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이런 거 붙죠. 근데 영어에서도 뭐라고 해요? 마더 붙었다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중국어에서도 마마, 엄마를 마마 그래요. 거의 비슷하네. 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교 언어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 언어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어와 다른 언어를 막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어학을 공부를 여러분이 하려면 난 언어학에 관심 있다. 외국어를 2개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돼. 뭐 핸들 이빨 꺾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입적하는 소리고 네. 그죠? 3교국어고 그러니까 영어 그다음에 일본어 뭐 중국어 이런 것들을 해야지 아 중국어는 이러는데 뭐 우리말은 이래 이해가요 뭔 말인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내일 비가 오면 난 집에 있겠다.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이렇게 쓰는데 중국에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슷한데 민텐 샤위 워짜이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워짜이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민텐 내일이죠. 샤위 비가 내려 나 집에 있어. 그러니까 이 중국어는요 되게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국 사람들 말할 때 우리 샬람 비단 좋아 뭐 이러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국어는 그런 접속사를 빼버려도 말이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내일 비와 나 집에 있어. 내일 비와 이게 뭔 소리야? 내일 비가 오면 나 집에 있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중국어는 이렇게 막 조건문 같은 경우를 막 빼버린다.
빼버려도 말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에서는 조금은 빼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if를 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들의 의미가 아 중국어는 이런데 영어는 어떻고 뭐 재밌지 않겠어요? 외국어를 좀 알면 재밌어요. 한국어는 재밌어요. 조사가 너무 많. 네, 그렇죠. 조사가 많죠.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뭐다? 비교. 그래서 언어학을 하려면 내가 언어학을 전공하고 싶어. 외국어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어, 특히 이제 국문과에서라도 이 외국어 이렇게 언어학 가르치시는 분들은 외국어를 잘해요.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비교해서. 재밌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언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재밌죠. 비교는. 네, 이거 아시겠죠? 비교 언어하는 게. 이제 알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알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건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한다. 그거 맞아요. 자, 문자론과 방언론. 그 문자론은 말 그대로 문자에 대한 연구. 자, 오른쪽 보세요. 문자론과 방언론이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문자론 얘기가 우리가 문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문자가 표기법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이 어떻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는 게 문자론이고, 그다음 방언론은 말 그대로 사투리죠, 사투리. 방언론 사투리잖아요.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 뭐가 재밌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별에 따라. 성별에 따라라고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은 남자, 여자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이제 2학년 때 배워준 맛배기로 알려드릴게요. 이 여자의 언어는 되게 복잡해요. 남자의 언어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오빠, 뭐, 아빠, 남자들 아빠, 뭐 이러면 그냥 아빠야. 근데 여자가 뭐랄까. 여봉, 뭐 이런 여봉,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사달라는 뜻이야. 아빵, 이러면. 그게 그런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자의 언어는 이거, 저거, 그거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요거 주세요. 조거 주세요. 맞죠? 고거 주세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런 언어들이 남자들은 안 쓴단 말이에요. 잘. 근데 너 보려고 왔는데 너 보려고 뭐 이렇게 미을자를 막 붙여. 그렇죠? 오려다 올래다 이렇게 막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언어는 되게 귀여운 걸 좀 귀여워 보이려고 해요. 여성 언어를 보면 좀 남자의 언어보다 귀여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유아들이 쓰는 언어가 유아어잖아요. 그 유아어의 경향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2학년 때 공부하시면. 남자들은 없어요? 남자들의 유아어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있나? 네. 여자들이 좀 더 많이 쓰지. 남자들도 쓸 수는 있는데 여성들이 좀 써야 더 예쁘잖아요. 요거 주세요. 이런 거라든가. 하여튼 그 다음에 남자들은 조금밖에 안 먹었어. 이러잖아. 그죠? 여자들은 조금밖에 안 먹었어. 그 다음에 더 간결하면 조금밖에 안 먹었어. 이런 거. 이 경어를 되게 많이 써. 되게 재밌다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여자들의 언어만 공부하는 게 한 챕터가 나와요. 남자들 언어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할 게 없어. 여자 언어가 엄청 복잡해요. 이것도 학문이에요? 학문이 있죠, 당연히. 이게 성별 언어 파트가 있어요. 그 화법론에서. 그걸 이제 그 화법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남자 언어와 여자 언어의 합법 이런 거. 하여튼 이것도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말들이 직접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남자들은 되게 직접적이냐면 응답하라 뭐죠? 70 무슨 응답하라 뭐 있었죠 그거. 네. 거기 보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갔는데 페인트 칠을 막 한 거예요. 집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 밖에는 매연이 있어. 밖에는. 근데 안에는 페인트 칠이 있어. 그래서 막 힘들어해. 그럼 남자들 뭐라고 그래요? 보통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요? 밖에는 막 매연이 있고 안에는 페인트 칠을 막 했어. 그럼 남자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 그래? 반쯤 열어놔. 저는 그럴 것 같아. 저 남자는 진짜 아주 남자는 이성적이에요. 왜냐면 밖에는 매연이 있어 힘들어. 안에는 페인트가 힘들어. 반쯤 열어놔 착한 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는 괜찮아? 이걸 원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아파.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병원 가봐.
근데 남자들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병원 가서 이게 고쳐야 돼. 저희 와이프한테 막 이야기하면 막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괜찮아? 아니, 오케이? 그러니까, 그 뭡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고 뱉었어요. 공감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다모라는 프로그램에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있지 않았어요? 공감이요. 근데 남자들은 공감이 어느 것도 부족해. 그렇죠? 여자들은 그런 게 훨씬 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남자들은 뭐 영화를 봤어. 나 어제 무슨 영화 봤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이런 거 할 말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여자들은 막 영화를 봤는데 어떤 배우가 나왔어. 그 배우가 어때? 뭐 끝이 없이 이어진다고. 남자들 언어는 이게 할 말이 없어. 그냥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지하철에서 막 이야기하다 그러는데요. 1시간 반 이야기하고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집에 가서 다시 통화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그게 학문이라니까.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방언학은 사투리를 연구하는 거고요. 이제 응용 언어학. 이 응용 언어학은 이건 쉬워요. 응용 언어학. 그러니까 일반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이 있는데 전자는 일반 언어학은 학문적인 목적으로 수행하는 분야고 응용 언어학은 언어학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분야. 인공 언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인공 언어는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 같은 것에 쓰는 언어가 인공 언어라고 그러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응용 언어학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이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어. 그러면 I haven't seen you for a long time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I haven't seen you for a long time. 그래서 근데 응용 언어학에서는 뭐 이런 많이 들어보시 long time no see. 들어보셨어요? 예. long time no see. 이게 원래는 이게 맞지 않아요. 문법도 왜냐면 see라는 건 동사잖아. 누가 동사를 꾸며줄 수 있었어요. 원래는 못 꾸며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냥 써. 그러니까 I haven't 더 쉽게 설명드리면 I haven't seen you for a long time 이러면 이게 일반 언어학. 예를 들자면. 근데 long time no see 이렇게 더 많이 써. 갔더니 이거는 뭐예요? 응용 언어학. 그럼 좀 쉬워요 이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학문적으로 쓰는 말하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쓰는 말도 다르잖아요. 개념 아시겠죠? 그 정도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언어 정책과 언어 교육론이 있는데 뭔 소리냐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어 정책은 언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언어 정책이에요. 언어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언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펼칠 것인가 또 그런 뭡니까 동남아시아나 이런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을 언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거 다 언어 정책이겠죠.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걸 언어 정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래어 같은 걸 어떻게 쓸 것이냐. 뭐 맞춤법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은 우리 일상에서 보세요. 언어를 쓸 때 이 사람은 되게 프라이드가 강해. 이런 말 쓰죠. 프라이드가 강해. 자존심이라고 써도 되는데 프라이드가 강해 이렇게 써야 돼요. 쓰죠. 쓰잖아요. 그러면 이 프라이드를 그냥 외래어처럼 쓰자. 이거 안 된다. 이건 프라이드는 영어니까 쓰지 말자. 이렇게 막 의견들이 갈리겠어 안 갈리겠어요? 갈리겠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정해놓는 거를 언어 정책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넘어가고 이제 공시론과 통시론 이거 좀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시론과 통시론. 자, 뭐 듣냐면 이거 이제 도표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학개론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요. 그걸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시론과 통시론 제가 도표를 딱 그려드릴게요. 쉽게. 자, 여기서 내려오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맞죠? 내려오는 게 시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시간이에요. 이렇게 가는 공간이에요. 자, 시간을 연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통시. 공간을 연구하는 게 뭐겠어요? 공시. 그러면 아까 제가 중생 이야기 했잖아요. 중생이, 짐승이 됐다가, 짐승이 됐다가, 이렇게 갔어. 자, 그럼 시간에 따라서 변했죠? 시간에 따라 변했잖아요. 네. 통시 언어. 공시 언어가 뭐냐? 자, 김치가 있어요. 여기서. 김치. 전라도 가면 김치를 뭐라고 그래? 김치. 맞나요?
전라도 안 가서 모르겠어요. 전라도도 김치 이렇게 쓴다니까. 뭐 기다려, 기둘려 이렇게 쓰죠. 이렇게 공시 언어학은 실제 말로 사투리, 방언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시대에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써. 뭐 부추를 정부지라고 써. 뭐 여기서는 뭐라고 써. 이해가요? 한 시대에 그렇죠. 같은 공간이잖아요. 공간. 그게 공시 언어학이고 풍시 언어학은 중생이 짐승이 됐다가 막 짐승으로 바뀌었어. 이게 시간에 따라서 내려가서 변해. 그걸 통시 언어학. 어렵지 않지 않나요? 네. 그게 다예요. 그걸 이제 길게 써놓은 거예요. 봐보세요. 뭔 소리냐면 언어학은 자 이제 21쪽 볼게요. 언어 현상을 이렇게 사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통시 언어학, 공시 언어학 써놨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한자 같냐 물어보셨는데 보세요. 통할 통자 써놨잖아요. 다르죠? 아까 통사론의 통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통사론의 통자는 토탈의 개념이고 이 통시 언어학의 통자는 통할 통자예요. 이게 달라요. 제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시 언어학 싱크로닉 링귀스틱스인데 이 싱이라는 게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은 들어봤어요? 네.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 왜 싱크로나이즈드냐면 봐요. 싱 같은 크론이 시간이에요. 시간 같은 시간에 이게 물속에 막 들어가고 다리 올렸다가 막 춤추고 뭐 이러잖아요.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네. 그러니까 그게 같은 시간에 어떤 동작을 한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공부하는 게 재밌다니까요. 영어를 모르면 공시가 우리는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어려워. 영어를 딱 보는 거예요. 영어를 잘할 거 아니에요. 박사니까. 딱 보면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제 말이 이해가시면 쉬울 거예요. 그렇게 그 공간과 그러니까 통시 언어학을 뭐라고 하냐?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역사 언어학을 하는 거예요. 좀 이제 감이 오죠? 역사적으로 흘러갔잖아요. 15세기, 16세기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비교 언어학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언어학은 그 밑에서 넷째 줄 봐요. 요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횡적으로 연구한다는 말 나와요? 밑에서 둘째 줄에 횡적은 옆으로 간다는 소리죠. 종적하고 횡적의 차이 있잖아요. 횡적은 옆으로 가. 그러니까 횡적으로 연구하니까 이게 횡적이 아니에요. 옆으로 가죠. 좀 쉽지 않아요? 쉬워요. 그렇게 알면 된다. 제가 그래도 쉽게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이게 공시구나. 넘겨보세요. 자, 그러니까 공시 언어학을 봐요. 자, 봐. 정태 언어학이라는 좀 말이 어려운 말이 있는데 봐요. 거기 그 22쪽의 셋째 줄 끝에부터 공시 언어학은 어느 한 시기에 고정된 언어체계 연구 여기 밑줄 주세요. 여기 밑줄. 22쪽 셋째 줄 끝에부터 공시 언어학은 이와 같이 어느 한 시기에 고정된 언어를 연구하기 때문에 정태 언어학. 자, 정자는요 고요할 정자예요. 한자 잘 모르면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고요할 정. 자, 그럼 제가 질문. 자, 공간 언어가 잘 봐요. 정태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태 언어학이야. 그러면 통시 언어학은 뭘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정태 언어학이라고 했잖아요. 정의 반대로 뭐죠? 움직인다. 동태 언어학. 먹는 동태 말고. 동태 반대는 동태예요? 아니 정중동이랑 만들어봤어요? 고요하고 가운데 움직이는 거. 네. 청중동 있잖아요. 생태가 아니고 정중동. 이 말이 어렵나요? 이거 한중인이신데. 그러니까 이거는 김치 이런 건 정이잖아. 고요하잖아요. 맞죠? 변함이 없잖아. 그냥 그 변함이 없는 게 지역에 따라 그냥 이렇게 바뀐 거지. 그 시대에. 이거는 의미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죠? 그러니까 동태 언어학이라. 쉽잖아요. 저 이상 어떻게 더 쉽게 설명. 그러니까 자, 다시 통시 언어학, 시간. 자, 통시 언어학, 공시 언어학, 공간. 이건 정태 언어학이라고 써요. 맞죠? 이건 움직이는 거니까 동태 언어학. 그럼 끝난 거라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국어학 공부를 할 때 막 이걸 막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거고. 이런 매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세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볼까요? 1번.
국악 영역관에서 올바른 건데 자음, 모음, 문장을 연구하는 분야는 의문문이다. 맞죠? 맞아요. 자, 지금 단어와 문장의 구조인데 형태로는 아니, 형태로는 아까 있잖아요. 언어의 그 최소의 단위잖아요. 최소의 단위. 기억나요? 네. 최소의 단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단어와 문장 이런 것의 그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그런 것의 구조 이런 거. 이건 뭐였죠 아까? 그런 여러 단어 그 문장의 구조라든가 틀 이런 거 통사론이라고 했잖아요. 통사론. 기억나요? 구조 이게 막 했잖아. 통사론이니까 여기 형태는 통사론이야. 넓은 의미의 문법론에는 의문론과 의미론도 포함된다. 이거는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 좁은 의미. 음성학에서 음성 기능이나 체계를 주로 연구한다. 음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음성학이라고 하는 건 발음 기관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발음이 되고 거기 보세요. 16쪽의 마지막 줄 봐요. 16쪽의 마지막 줄. 음성학은 있나요? 16쪽 마지막 줄. 인간의 발음 기관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용해서 말소리를 만들어내는가 이것들이 공기를 통해 뭐 음향적 어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음성의 기능 체계 이런 것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제 복잡한 내용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자, 개통론과 관계가 먼 국악. 개통론 아까 비교 언학, 역사 언학, 통시 언학 연결돼야 한대요. 자, 봐요. 통시 언어학이라는 것은 시간, 여기 봐요. 시간이었잖아요, 시간. 그럼 이거는 시간이니까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국악을 공부할 때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를 하면 쉬워. 통시니까 역사잖아요. 그럼 역사를 하려면 비교도 되겠죠. 언어마다 이 언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 어떻고 이게 바뀌잖아요. 근데 인류 언어학은 개통론하고 연결이 안 되지. 개통은 통시하고 공시가 되니까. 그리고 공시론과 관련된 게 아닌 거 봐요. 벌써 답 나왔네. 정태 언어. 여기서 이제 아까 고유할 정자. 그 다음에 언어의 행적 연구 옆으로 간다. 전라도, 충청도.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게 써놔요. 전라도, 충청도, 뭐 김치, 김치 이런 거 써놓으면 되죠. 고정된 언어책이 맞죠. 이거는 고정된 거 바뀐 게 아닌 게 글자가 다른 데가 아니라 이거는 똑같은 글자가 그냥 시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지역에 따라 다를 뿐이지 그게 뭐 옛날부터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다른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언어 현상의 역사를 결정한 성서 통시론. 거의 통시론이라고 써봐. 통시. 통에서 시간을 따라서 흘러간다. 통시론적 발전. 자,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질문 혹시 뭐 궁금한 거 제가 1장, 2장 제가 다 했어 오늘. 뭡니까 고전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 풀석선 문제도 다 해리고 두 챕터를 끝냈습니다. 두 챕터. 선생님, 예. 국어문학은 대학원에서 주로 어떤 분야 연구해요? 대학원에서는 국어 국문학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문학, 그러니까 현대문학, 고전문학, 국어학이 있어요. 이제 문해 창작하고도 다른데,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면 현대문학을 전공할 때는 이제 뭐 김소월부터 해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문학을 연구하는 거. 고전문학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막 향가, 시조, 가사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거고 좀 더 들어가면 한문학이 있어요. 한문학은 이제 그걸 한시라든가 한문으로 쓰여진 한국의 작품들 이런 거 연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어학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거 연구하는 거. 여기서도 이제 막 나는 이제 중세국어 전공이라든가 또는 뭐 의미론 전공이라든가 내가 공부해보면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게 있잖아. 나는 이게 너무나 재밌어. 근데 그럴 때 이제 세부 전공을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학원에 들어가면 나는 의미론을 전공할 거야. 나는 이 어원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나는 음성학이 너무 재밌어. 음성학 전공하는 거. 음성학 전공하면서도 또 어떤 걸 할지.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국문학 공부할 때 이런 거예요. 김시습의 뭐 금오신 하나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금오신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뭐 금오신 하나가 이런 이야기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국어에 관심이 있을지, 대학원을 가려면 국어에 관심이 있는지, 국문학에 관심이 있는지 확실히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국문학으로 하면 내가 좀 더 고전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지, 현대적인 거에 좀 더 관심이 있는지. 근데 내가 막 시를 쓰고 싶어, 만약에. 그럴 때는, 현대시 전공을 해야죠. 만약에 나는 시에 관심이 많아. 현대시 전공은 훨씬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질문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고전을 전공하지 않아도요, 현대문학을 전공하면 유리할 수가 있어. 왜 유리하냐? 현대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고전을 많이 몰라도 조금만 알아도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져 안 느껴지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문학을 하면서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가지고 뭡니까 가시리 고려가요 가시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지상의 송인이 있잖아요. 대동강 물은 언제 마를 것인가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막 연결시켜. 그것이 지금 이어졌다. 하면서 이제 좀 더 비교 문학으로 가면 예이치의 내게 하늘을 수놓는 천이 있다는 이거 저 같은 연결하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가 원래 예이치의 시에서 나온 거 아셔요? 예이치의 시에 나중에 저기 인터넷 찾아보세요. 하늘을 수놓는 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하늘을 수놓는 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뭐냐면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그대에게 줄 것은 내가 다 주고 싶어. 뭐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뭡니까? 구찌 가방도 사주고 싶고 그래. 돈이 없어. 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밖에 없다. 내 꿈을 그대의 발 밑에 깔아드리겠다. 내 꿈을 살포시 밟고 가시라. 그 시가 있다니까. 그거를 연결해서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김소월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 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김소월의 선생님이 김억이었잖아. 김억이 영문학 전공이죠. 기후축구대학 영문과 나왔거든요. 김억이 예이치의 시를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김소월이 김억에 싸우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예이치 거 받겠어 안 받겠어요? 공부하는 거. 받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좀 아시겠어요? 뭔 소리지? 저는 이제 비교 문학을 전공했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막 노자, 장자, 도연명 막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동양학을 좀 아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의대 가면 처음에 안과 산부인과 뭡니까 다 하잖아. 정형외과 다 공부하잖아요. 다 해야 되는 거. 내가 정신과 의사를 하고 싶어. 나는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 싫어. 그래도 해부학을 해야 돼. 왜? 기본적인 걸 아는 걸 토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내가 국어학을 전공해. 향가 몰라도 돼. 그럴까요? 향가의 언어들을 다 어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국어학이 또 그런 거예요. 다 연결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국어학 따로, 국문학 따로. 자, 그거를 데리다라는 사람이 요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데리다가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경계선 허물기라는 멋지지 않나요? 공부라는 거는 경계선 허물어야 된다. 내가 국어학을 전공한다고 문학을 하나도 몰라도 돼. 내가 문학을 전공한다고 국어학을 하나도 몰라도 돼. 될까요? 그만 이해가요? 제가 지금 강의하지만 그래도 조금 공부를 좀 한 것 같죠?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국어학을 해도 국문학을 하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보세요 이게. 물리 천체학이랑도 연결돼요? 다 연결되죠. 이게 깊이 들어가면.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이 막 천문학을 또 공부한 게 있거든요. 막 각제가라든가 그 문학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분야가 또 있죠. 의학. 이수강의 지복유서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해봤는데요. 완전 천재. 한문을 써놨는데 이 사람은 막 의학부터 공부를 안 한 게 없어. 천문학부터. 한 학기 공부하면 그 사람의 일부 공부하다가 한 학기 끝나요. 근데 그 문헌과 그런 교재는 어디서 찾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교재를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찾기 힘들고 이제 제본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저는 공부했죠. 막 그런 것들 공부하는데 막 하나하나 다 따져야죠. 당연히 따져야죠. 공부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대학원도 공부해봤는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지나고. 그러니까 좀 내가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있으시면 고전보다는 현대를 해서 고전을 끌어오는 걸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현대문학을 해서. 한문은 어려운. 그러니까 현대문학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수노부인 구출작전이라든가 이렇게 써놨지만 시에도 고전문학들 막 끌어와서 막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되게 시든지 뭐든지 풍부해져. 그런 것들. 제가 헌화가를 헌화하다는 시도 일집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철쭉꽃이 절벽에 있는데 보통 절벽에 있는 철쭉꽃의 입장에서는 시를 안 쓰잖아요. 자수로 보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쓸 때도 고전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다 연결돼야 돼. 이말 끝난 거 아니에요? 경계선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이 데리다가 누가 얘기했다고 이 말만 알아 오신 보라는 거 멋지지 않아요? 공부라는 것보다 뭐다? 경계선 험입니다. 내가 제가 보세요. 막 중국어 했다가 영어 했다가 다 나오잖아.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을 허물어야 돼. 딱 이것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정도 하죠. 왜냐면 너무 또